잠깐 시간 괜찮아?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왜? 실은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임신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혼해줘. 뭐? 아니 잠깐만, 만나던 여자가 있다니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어?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인데 거래처 창립기념 파티에서 만난 사람이야. 우리보다 20살은 넘게 어린데 정말 괜찮은 애야. 20살이나 어리다고? 거의 우리 애들 또래잖아. 당신 그렇게 어린애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뭐라고? 너무 혼란스럽긴 하지만 대충 상황은 이해했어.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싶단 소리지? 그래, 그 사람을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잖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결혼하고 싶어. 우리는 이미 애들도 다 커서 독립했잖아. 난 이제 너한테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벗어나고 싶다고? 당신 나랑 억지로 결혼한 것처럼 말한다? 나랑 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애들도 크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면서 회사랑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지. 난 너희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럴 리 없잖아. 무슨 소리야. 너희는 그럴 생각이 없었더라도 난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 그때 날 위로해준 게 바로 서연이었어. 난 앞으로 서연이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부디 나를 놓아주고 이혼해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이혼해야지. 상대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쩔 수 없지. 다행이다. 그럼 오늘 이혼 신고서 받아올게. 내 부분 작성해둘 테니까 당신도 써서 제출해줘. 그 후에 재산 분할만 하면 끝날 거야. 뭐? 잠깐만. 이혼 신고서랑 재산 분할은 그렇다 치고 위자료는? 위자료도 톡톡히 지급해줘야지. 뭐? 위자료?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난 애도 태어났는데 걔 양육비 생각하면 못 주지. 그리고 정년을 코앞에 둔 여자랑 앞으로 책임져야 할 내 아이 중에서 누구한테 돈을 투자해야 할지는 굳이 생각 안 해도 알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런 핑계가 통할 것 같아? 재산 분할은 하고 위자료는 안 준다고? 이건 뭐 내가 불륜녀한테 애 양육비라도 주는 꼴이잖아. 나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너 그렇게 돈이 좋냐? 바람 피운 주제에 위자료 안 주겠다는 당신이 더 뻔뻔하거든? 위자료는 내 정당한 권리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지. 뚫린 입이라고 막말은. 아, 그리고 그 여자 연락처 좀 알려줘. 직접 연락할 거야. 네가 서연이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너 괜히 모진 소리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딸버린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당신이 그 여자랑 결혼할 거면 나도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이사도 해야 되잖아. 당신 통해서 하면 괜히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직접 얘기할래. 그럼 알았어. 괜히 스트레스 줄 말은 하지도 마. 우리 서연이 홀몸 아니니까.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서연씨 맞죠? 저희 남편 바람 상대요. 네, 맞아요. 우리 정수씨 아내 되는 사람이랍니다. 그쪽은 전부인분? 안녕하세요. 아, 엉덩이만 가벼운 게 아니라 머리도 가벼워 보이시네요. 저랑 남편은 아직 이혼 안 했는데요? 그게 뭐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미 정수씨는 제 남편이나 마찬가지죠.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줌마 남편 뺏어서? 근데 제 남편이랑 대체 왜 만나요? 거의 그쪽 아빠뻘 아니에요?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만나죠. 전 시집 잘 가서 세련된 주택에서 살고 싶거든요. 절약하면서 공상맞게 살기도 싫고 집안일도 하기 싫으니까 가정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거기다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들어주는 순에 빠진 남자면 금상첨화죠.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자가까지 있는 정수씨는 제 조건에 딱이었거든요. 잘하면 유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꼬셔본 거죠. 아, 그랬구나. 남편은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댔는데 그쪽은 돈 앞에서 불과한 거였군요. 이제 알았어요. 서로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둘 다 아주 저급하고 비열하네요. 뭐? 지금 열폭해 아줌마? 이제 이혼당할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듣건 타격 1도 없거든? 나한테는 애도 있으니까 얼른 이혼이나 하라고 아줌마. 그럼 남편 집은 그쪽으로 보낼게요. 뭐? 이사업체는 미리 예약해뒀으니까 주소 알려주면 모레는 도착할 거예요.
남편은 당장 필요한 것들만 들고 오늘부터 그쪽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어? 잠깐만. 왜 정수 씨 집을 우리 집에 보내? 그럼 무슨 정수 씨가 집에서 나가는 것 같잖아. 이혼하면 남편이 집에서 나가야죠. 짐은 착불로 보낼 테니까 빨리 주소나 알려주세요. 아니, 잠깐만. 왜 정수 씨가 쫓겨나는 건데? 아줌마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설마 당신 위자료에다가 정수 씨 집까지 뺏었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집에서 왜 나가요? 그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뭐? 정수 씨 집이 아니라고? 그럼요.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과 집이거든요. 고정재산세도 제가 내고 있는 제 집이죠. 뭐? 그럼 나 그 집에서 못 살아? 여기랑 학교랑 병원도 가까워서 완전 땡 잡은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천지가 뒤집혀도 저희 집 땅은 못 밟게 할 거예요. 짜증나. 결혼하면 그 넓고 예쁜 집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럼 재산 분할 돈 말고 집으로 줘. 그럼 나도 거기서 살 수 있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지? 재산 분할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알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 어차피 아줌마는 혼자 사니까 그렇게 넓은 집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우리한테 양보해야지. 돈은 정수 씨가 벌어다 줄 테니까 아줌마 줄게. 그럼 됐지? 설마 그쪽도 남편만큼 멍청할 줄이야. 끼리끼리 만난다니 딱 그 꼴이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요컨대 제 명의로 된 집은 당연히 제 재산이죠. 그 가벼운 머리로도 이해했죠? 뭐? 그럼 난 정수 씨랑 뭐하러 결혼해? 그리고 남편 적금이나 앞으로 벌 돈도 거의 다 위자료로 사라질 거니까 한동안은 형편이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럼 그냥 집도 돈도 없는 아저씨잖아. 아, 싫어. 그딴 아저씨 줘도 안 가져. 근데 남편은 아이를 책임지겠다면서 아주 의욕이 넘치던데요? 아까도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짐을 쌌거든요. 미혼모 될 바에야 차라리 그런 아저씨라도 아빠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걱정 마요, 서연 씨. 남편이 사랑의 힘으로 뭐 어떻게 잘하겠죠. 싫어. 임신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지어낸 소리라고. 임신 테스트기에 선을 그린 것뿐이야. 애가 생기면 빨리 이혼할 줄 알고. 근데 돈도 없는 아저씨는 필요 없단 말이야. 이혼 안 해도 되니까 나한테 떠넘기지 마. 이미 늦었어요. 방금 이혼 신고서 두고 집을 나갔거든요. 뭐? 그럼 큰 집은 내일 보낼게요. 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안녕. 아니, 잠깐만. 그딴 아저씨 이제 싫다고. 야, 최민정! 집에 있지? 문 열어! 있으면서 없는 척하지 마! 집 앞에서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야? 경찰에 신고한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뭐? 싫은데? 그 죽고 못 사는 서연이한테 가면 되지. 서연이가 도망쳤다고. 3일 전에 서연이네 집에 갔더니 같이 살려면 집 정리를 해야 된다고 3일만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그동안 호텔에서 지내고 오늘 다시 갔더니 서연이가 이미 이사가고 난 뒤였어. 생각보다 행동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네. 어쩐지 머리랑 엉덩이가 가볍더라니. 연락했더니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라면서 날 차단했어. 이제 나 갈 곳이 없다, 민종아. 호텔에서 지내는 것도 이제 한계고 제발 나 좀 집에 들여줘. 회사 사택에서 살면 되잖아. 그게 됐으면 그렇게 했지. 네가 내 짐을 회사에 보낸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아, 서연 씨가 짐을 안 받아주면 이사업체에서 곤란해질까봐 그럴 경우에는 회사로 보내달라고 그랬거든. 그 짐 안에 나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네가 종이로 프린트해서 넣어놨잖아. 그걸 동료한테 들켜서 나 지금 회사에서 완전 가시방석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택에 들어가? 아이고, 어떡해. 그거 참 안 됐네? 뭔 남일처럼 말하고 앉았어. 지금 남편이 곤란해하고 있는데. 진짜 남일이잖아. 이제 남편도 아니니까. 당신이 여자한테 배신을 당하든 살 곳이 없어서 곤란하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뭐라고? 우린 30년이나 함께한 부부잖아.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 있어?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어린 여자를 선택한 건 다름 아닌 당신이야.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느니 서연이가 위로해줬다느니 떠들어댄 그 순간부터 당신을 향한 애정과 동정이 싹 다 사라졌거든. 그렇게 박정하게 굴지 말고 제발. 난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다 잊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응? 싫어. 내 인생에 당신은 눈꽃만큼도 필요 없어.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 거야. 제발 민종아. 한심하게 전부인한테 들러붙지 좀 마.
그렇게 계속 집 앞에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럼 안녕.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집 앞에 눌러붙었지만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허둥대면서 도망쳤답니다. 이혼일은 전부 변호사한테 맡겼더니 한 달 뒤 위자료가 일시불로 지급됐고 남편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낡은 빌라에서 살며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에 불륜 소문이 쫙 퍼져서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하고 3달 후에 도망치듯이 퇴직했다고 하네요. 나이도 있어서 재취직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랍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찾아갔던 모양인데 단호히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바람 피우지만 않았어도 은퇴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30년이나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죠. 애들이 걱정됐는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하고 저는 유학생들을 위한 홈스테이 호스트에 등록했어요. 지금은 외국에서 유학 온 여고생 2을 맡아서 전 남편에게 말한 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다들 저를 보면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미국 살기가 힘들겠다고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시모 때문이에요. 시모와 저 사이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아. 자기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 사건 사고 없는 집안이 어딨어.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엄마가 약간 돈 개념이 희박해서 이제 우리랑 사니까 별일이야 없겠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한 채는 남겨놓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신 거지. 어머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 사실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가 엄마 모시게 되면 그 아파트는 우리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어.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말야. 기대를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쨌든 나도 동생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사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로는 그 아파트 우리 준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야. 그래. 사실 나도 별 기대는 안 해.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장남이랑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서 승낙한 거지. 이 세상에 자기처럼 착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자기를 만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에이, 왜 그래. 새삼스럽게. 저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상의하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될 거란 걸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저희 엄마 사이에 있었던 고부 갈등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언제나 현명하게 처신했고 할머니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분이어서 갈등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요. 어린 제 입장에서는 3대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하면 곧 저희 부부의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와 사는 경험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어머님을 모시는 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 미국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나 5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갑자기 500만 원이란요. 그렇게 큰 돈은 저한테 없어요. 창규가 너한테 돈 관리 전부 맡긴다며. 그 돈 나 좀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 돈은 저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에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니들 돈 떼먹는다고 했어? 잠깐 쓰고 돌려준다니까. 그깟 500만 원 갖고 왜 이렇게 생색이야? 창규 씨랑 먼저 상의해 볼게요.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아가, 서진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엄마. 그런데 내가 500만 원 달라는데도 네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야겠어? 나중에 곤란한 일 안 생기게 내가 금방 갚을 거니까 얼른 입금하도록 해. 어머님,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야. 너 내 아파트 받기 싫어? 네? 갑자기 아파트 얘기는 왜 꺼내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를 잘 모신다는 전제하에 아파트 줄 거라고. 이딴 식으로 나 찬밥 취급하면 아파트 없어. 너네한테 안 줄 거라고.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하셨고, 제가 돈 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파트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무슨 돈인지 말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드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아가, 어젯밤에 내가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었지 뭐니. 그 차 주인이 200만 원만 주면 합의해준다는데 내가 다음 달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갚는다고 하시고 안 갚으신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아범한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소리야? 창규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너와 나 사이의 거래야. 내가 너한테 잠깐 돈 빌려 쓰는 것뿐인데 그걸 왜 창규한테 다 일러바치니? 어머니, 그 정도 현금도 없으셔서 저한테 돈 빌리시고 못 갚으실 정도면 아파트 팔아서 생활비로 쓰세요. 나중에 저희한테 그 아파트 안 주셔도 되니까요. 그건 싫다. 그 아파트야말로 나한테 있어서는 보물이지. 아파트 하나 있어서 내가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건데 팔긴 왜 팔아? 얼른 돈이나 빌려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빌려가신 돈도 얼른 전부 갚으세요. 알았어. 아파트 값에 비하면 푼돈도 아닌 걸로 난리는. 더럽고 치사해서 갚을 거야. 저는 10년 동안 가랑비에 5천 낸 줄 모르게 어머님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니? 너희랑 같이 사는 거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도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갑자기 연락 와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억만 빌려달라는 거야. 1억이라는 얘기 듣고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아빠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사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녀 사이에 비밀 만드는 게 찜찜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 말로는 너한테 이미 아파트 주기로 했다면서 본인한테 1억 정도는 빌려줘도 큰 손해는 아닐 거라던데? 어떻게 아빠한테도 말하는 패턴이 똑같을 수 있죠? 저한테도 맨날 아파트 줄 거라면서 그거에 비하면 본인이 빌려가는 돈은 푼돈이라면서 항상 떳떳하게 제 돈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한테도 돈을 빌려가셨단 말이냐? 1억처럼 큰 돈은 아니에요. 어쩔 땐 100만 원, 어쩔 땐 10만 원이기도 했고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쌓이니 꽤 큰 돈이네요. 그런데 아빠한테까지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안 되겠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친구 만나러 나왔다. 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 짠돌이 영감탱이가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짠돌이 영감탱이란요. 니네 아빠 돈 있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깟 1억 주기 싫다고 온갖 핑계 다 붙여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했다. 퇴.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쪽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쪽이죠. 그동안 저한테도 그렇게 돈 뜯어가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잖아요. 됐고 긴 말 하기 싫다. 나 너네 집에서 나갈 거야.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는 거 봐서 넘겨주려고 했더니 너는 안 되겠어. 나 우리 둘째 진균의 집에 가서 살 거다. 도련님 결혼도 안 하셔서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진규 곧 결혼할 거다. 너보다 참하고 예쁜 애랑. 그러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아파트 받겠다는 기대 접고 넌 그냥 꺼지라는 소리다.
알고 보니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어머님은 자신과 함께 살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며 합가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본인을 케어한 제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 짓밟는 시어머니의 인성 때문에 완이 벙벙했습니다. 서진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희 시어머니 아무래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구나. 그 아파트 말야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거였어.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아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너랑 같이 살고 나서 5년 후에 아파트는 팔아치웠다는구나. 뭐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한테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돈 빌려달란 얘기 뿐이었단 말이에요. 맨날 친구들 만나면서 호캉스하고 골프 치는데 거의 다 탕진했다는구나. 그래놓고는 너한테 아파트 주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거였어.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10년이나 속았다니 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다. 어차피 아파트 받자고 시어머니 모신 건 아니잖니. 아파트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했던 거지. 그건 그렇지만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정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식과 며느리에게 권력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이가 해외 발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너도 해외 생활하는 거 꿈이었잖니. 어머님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이렇게 어머님 쪽에서 먼저 제 뒤통수를 때려주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저희 시모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자 저는 배신감 때문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제가 연락드려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동서,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파트 때문에 그러죠. 저 때문에 괜히 형님이 어머님 아파트 못 받게 된 걸까봐 제가 형님 볼낯이 없는걸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에 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많지. 사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자기 모시면 전 재산 주시겠대요. 부럽죠? 전 재산? 그 노인네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형님 모르셨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10억 정도 있으시다던데. 모르셨구나. 하긴 얼마나 개차반으로 모셨길래 10년을 모시고 아무것도 못 받으신 건지. 제가 형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동서, 정신 차려. 그 거지 기생충 같은 노인데 평생 모셔봐라. 아파트가 나오나. 네? 뭐라고요? 어머님 아파트 안 갖고 계셔. 진즉 팔아먹고 돈도 다 써버리셨대. 현금으로 10억? 웃기고 있네. 돈 없어서 맨날 나한테 돈 빌리시거든. 내 말 못 믿겠으면 동서가 알아서 조사해보든가. 나도 이런 말 굳이 동서한테 해줄 필요 없는데 동서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저는 동서에게 어머님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진규 파혼하게 만들어? 저는 파혼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죠.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래? 어머님은 이미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했죠. 현금 자산 10억도 다 뻥이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남의 재산에 대해 떠들고 다녀.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신하게 처박혀 있을 일이지.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서 우리 아들 파혼을 시켜?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고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곧 갚을 거야. 그 얘기만 10년째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돈 빌려가신 거 그이한테도 다 말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님도 약속 안 지키면서 왜 저한테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참, 그이 해외 발령 신청서 냈어요. 저희 미국 갈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는 누구랑 살라는 거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망간 예비동서 다시 붙잡아 오시던지 도련님이랑 단둘이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랑 아범은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아가, 아파트에 대해 거짓말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끝까지 나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잖니. 싫은데요?
저도 이제 약속 안 지키고 막 살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작별을 구하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이 5년째. 남편은 시모랑 같이 안 사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아예 영구 이민까지 계획 중이랍니다. 저도 대찬성이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 교민들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드리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